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일제히 사퇴를 압박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은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여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판사 탄핵도 이례적인데 임기가 보장된 사법부 수장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주말을 거치면서 거대 여당 입법부가 사법부와의 충돌 수위를 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여당 대표.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꺼내든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최대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조희대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충분히 신호를 줬음에도 정작 사법부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건 내란 종식 의지가 없다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이 대통령 파기환송 시즌2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탄핵 언급이 압박용이지만 조희대 카르텔이 확인된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충돌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사실상 입법부 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뜻이냐라고 비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이 사퇴와 관련된 입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논란의 문구를 속기록에서 한때 삭제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40여 분 뒤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을 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서 언론이 브리핑 취지를 오독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단의 문제가 된 공감 표현을 삭제한 채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단의 반발에 다시 포함됐지만 대통령실이 실제 발언의 의미를 축소 또는 수정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헌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립 위반이라는 불만 기류가 팽배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거취가 논란이 된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퇴근길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대법원장님, 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대법원도 사퇴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반발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사퇴를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6년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됩니다. 2023년 12월 임명된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가 사퇴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동조하지 않으면 바로 압박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할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라고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 입장을 밝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단된 5개 대통령 재판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사건을 콕 집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건 재판들도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이 퇴임 후 유죄를 선고받기 때문에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결국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뒤집으려는 행동에 착수했단 겁니다.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역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총리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국민의힘은 당정대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쿵짝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맞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리는 얼쑤하고 답한 거네요. 당정대가 쿵짝 얼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대통령 재판을 막기 위한 거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고 언제 이 정권의 치부를 파헤칠지 알 수 없는 검사들이 무섭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미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공상소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 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갑자기 현재의 검찰개혁과 연관시키시는 것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말씀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민주당은 내란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저는 속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예산 심판 TF 구성 의향을 묻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는데요. 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왜 꺼내들었을까? 사실은 처음 꺼내든 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처음 언급한 게 지난 5월이었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탄핵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대선 앞두고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서 보류했었는데 넉 달 만에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이 공개적으로 다시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대선 전에 한 거였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 재판 뭐 진행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다시 꺼낸 거예요? 일단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줄기차게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 직위원회 자업자득이다, 이런 건데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 띄우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서 반성하라,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근데요, 민주당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속으로는 위헌 논란 부담을 안고 내란 전담 재판부 밀어붙이는 게 또 정치적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조 대법원장이 조금 굽힌다거나 직위원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손을 뗀다거나 이러면은 꼭 내란 전담 재판부 고집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공개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러면서 더 강공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판사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비판하니까 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이제 탄핵까지 언급을 한다는 건데 진짜 하려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무죄 날까 봐 우려된다는 취지에서 사퇴와 탄핵을 거론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향해서 사실상 이 대통령 무죄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라고요. 자,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 분석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대통령 중단된 5개 재판 재개될까 봐 우려하는 거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켜서 결국은 이 대통령과 공범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걸 따져봐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실제로 국민의힘 주장대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는요, 개별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최종 결론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내리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이 대통령 측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소설이다, 이렇게 또 민주당 측은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또 조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거나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되면요, 보통 최선임자가 직무대행을 맡는데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을 견임하고 있어서 이흉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법관은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민주당은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하는 겁니까? 일단 뭐 지도부나 법사위나 물어봤는데 일단은 탄핵 발의는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사법부 하기에 달려있다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안희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 내부가 좀 삐걱거리는 걸까요? 이 특검팀에 파견돼 핵심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검 측은 검사들의 복귀 요구는 없는 걸로 안다고 일단 부인했는데요. 송진섭 기자 보도 보시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종료를 희망한 검사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 2명과 부부장검사 1명이 지난주 검찰 복귀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팀장급인 부장검사는 17일 예정된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복귀를 희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다른 부장검사도 복귀를 요청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했던 평검사 1명은 이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간부급 검사들의 복귀 희망 사유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소환 일정 조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돼 파견 유지 이유가 없어졌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만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기는 건 모순이라는 주장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특검 관계자는 검사들의 복귀 신청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이미 복귀한 검사는 개인적 사유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인데요. 지금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제 궁금한 게 검찰이 돌아가고 싶다 그랬다고요? 네,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검 수뇌부와 파견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엔 특검보 4명이 있는데 각 팀마다 수사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검찰로 복귀를 희망하고 나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의 주요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특검법상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은 90일이 주어졌는데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하면 오는 29일이 수사 만료일입니다. 파견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마무리가 됐고 명태균 공천 개입이나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사건 등 주요 사건 등 혐의를 규명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해서 기소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난주에 더 연장하는 걸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검사들은 더 수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요. 최근에 이 김 여사의 해군 함정 동원 선상 파티 의혹이나 종묘 차담회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일부 파견 검사들은 이게 도덕적으로 비판은 할 수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는 의혹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가 돼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또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이 소환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파견 검사들과 특검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지점, 이 한 지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한학자 총재는 특검의 3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었죠. 파견 검사들은 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언론 보도로 결과를 아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총재 측이 17일이나 18일쯤 잦은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대목에선 수사팀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도 불거진 걸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특검보 이 전관예우 논란까지 좀 이어진다는 얘기 들리던데요. 네, 통일교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 특검보가 직전까지 몸담았던 로펌이요. 한학자 총재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전직 검찰총장인 김호수 변호사가 한학자 총재 법률 자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 현재 통일교 수사 담당 특검보가 김 전 총장과 같은 로펌에서 일했던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총장은 자문 계약을 취소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한 총재 조사일이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담당 특검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걸로 보입니다.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빠지고 싶다? 이런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여당의 검찰 개혁 핵심 논리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특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재판 단계에선 빠지는 게 맞다는 건데요. 이 90일간 수사를 전담해 왔으니 재판에선 빠지고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일종의 항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복귀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검사들 희망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 때 이 모습 기억하십니까?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다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죠. 당시 충돌로 여야 의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시 야당 지도부에게 줄줄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낸 이들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검찰 구형을 받으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 가운데 송원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포함 1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원과 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점거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징역을 구형한 현직 의원 5명은 구형량대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하내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권력 앞에 고개 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향해 무죄 선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네, 민주당 강성층의 공세 대상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추석 인사차 예방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수박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고문 폭정이란 책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며 SNS에 사진을 올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여당 내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주 불편한 일이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고문이 민주당의 분열을 의도한 듯하다고 했습니다. 화살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향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라며 문 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배신자를 뜻하는 수박에 빗대 똑같은 썩은 수박, 수박들이 정모한다 등 문 전 대통령 비판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은퇴한 대통령과 총리가 추석 인사차 개인적으로 만난 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고문은 SNS에 폭정이란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일당 국가를 조심하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저격으로 응수한 거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당내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치는 책임이라며 10개월 만에 다시 당 전면에 섰는데 첫날 모습 이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개월 만에 국회로 복귀한 조국 신임 비대위원장.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비대위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조기 등판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독배라며 저를 말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조 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원 당규 개정 등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가해 사실을 부인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보엽 전 대변인에 대한 제명이라는 당의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조 위원장은 11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위선의 아이콘 조국에게 필요한 건 자기 반성이라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성 문제에 있어 말은 의미가 없고 실천이 중요하다며 일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왜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해야 했는지,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는 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할 텐데요.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함구령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먼저 조현진 기자입니다. 임시파출소에서 이재석 경사가 혼자 출동합니다.
순찰차를 몰고 전망대에 도착해서도 홀로 목격자들을 만나 탐문합니다. 현장 출동 원칙인 2인 1조 규정이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에는 팀장 1명과 이경사 등 팀원 5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남은 팀원 4명은 이경사가 출동할 당시 휴게 시간이었던 자신들을 팀장이 깨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장이 유선 전화라든지 벨을 눌러서 깨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무전 즉시 저 역시도 위험을 인지합니다. 그러던 도중에도 팀장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또 해경 내부에서 함구령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해경 측은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이재석 경사의 영웅적 모습이 감퇴되지 않도록 발언을 신중히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해경은 이 경사가 왜 혼자 출동했는지, 구조가 늦어진 원인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홀로 구조에 나선 고 이재석 경사는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순찰 드론에 포착된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은 홍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고립돼 있던 70대 중국인 A씨를 만난 건 지난 11일 새벽 2시 54분쯤. 2분 뒤 A씨를 얻고 나오려 했지만 포기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줬습니다. 물이 차오른다며 이동하겠다는 무전을 끝으로 통신은 두절됐고 A씨 손을 잡고 빠져나오다 거센 물살에 둘은 멀어졌습니다. 새벽 3시 10분 순찰 드론에 구명조끼를 입은 A씨가 포착됩니다. 곧이어 칠흑 같은 바다를 홀로 헤엄치는 이 경사를 드론이 확인합니다. 발을 계속 움직이며 버티지만 힘겨워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양손을 모아 손전등과 무전기를 쥐고 있습니다. 새벽 3시 27분쯤 두 사람의 모습은 다시 사라집니다. 3분 뒤 실종 보고를 받은 해경이 구조대를 보냈지만 이 경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소 30여 분 이상 바다 위에 생존해 있었던 겁니다. 오전 9시 41분쯤 이 경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엄수된 이 경사의 연결식에는 제복과 함께 이 경사의 어머니가 아들 생일 선물로 준 운동화가 놓여졌습니다. 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모두를 비춰 지켜주는 별이 되다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퇴근 시간 20대 남성들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부산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장난삼아 그랬다는데 이걸 목격한 시민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들이 황급히 출동합니다. 남성들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중 남성 2명을 발견해 검문을 벌입니다. 한 남성의 옷 속에서 흉기가 나왔고 다른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흉기를 든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퇴근 시간 부산 번화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수백 미터 활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2명은 장난삼아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찍었느냐, 왜 이거 들고 다녔냐, 이거 그냥 장난이다. 장난으로 이렇게 했다. 경찰은 옷에 있던 흉기 이외에도 인근 화장실에서 또 다른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숨겨져 있었고 흉기 손잡이는 청테이프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걔들은 참 장난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죄 혐의는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내리막길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행인을 덮쳤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주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벌어진 참사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주차한 승용차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내립니다. 얼마 뒤 승용차가 뒤로 서서히 움직입니다.
지나던 차량들을 아슬아슬 비껴갑니다. 뒤돌아 있던 여성 운전자가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가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용차는 내리막길을 따라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100m 넘게 미끄러지더니 노점상을 둘러보던 행인들을 덮칩니다. 바로 옆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크게 놀랍니다. 갑자기 흰 차가 막 쌩 오더라고요. 그래도 쾅 소리가 나더니만 턱 저기 떨어지더라고요. 차량은 울타리를 뚫고 옆에 있는 밭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속도가 붙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 중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크게 다쳤습니다. 노점상인도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좀 오작동해서 안 했겠느냐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뢰하려고 있습니다. 경찰은 7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BTS를 키워낸 K-팝 대부이자 시가총액이 11조 원에 달하는 기업 하이브의 수장이죠. 방시혁 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초기 투자자들의 지분을 팔게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인데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내립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겁니다. 방 회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이들의 지분을 하이브 임원 출신 지인 등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방 회장이 이미 상장 준비 중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팔아 큰 차익을 받고 방 회장은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받는 계약 조항 덕분에 1,9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 회장 측은 지분 매각은 각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하이브 상장은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고 소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하이브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방 회장이 초기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강 버스가 사흘 뒤 정식 운항하는데 지금 한강에 배치된 배는 3척뿐입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리고 배차 간격도 1시간 반입니다. 출퇴근길 혼잡을 덜어줄까 했지만 정작 출근 시간대 운항 계획은 당분간 없다는데요.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일 첫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입니다. 마곡부터 잠실까지 7개 선착장 28.9km 구간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분간 안전을 위해 출근 시간에는 운항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다닙니다. 배차 간격도 15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 시간도 75분 계획에서 일반 노선은 127분, 급행도 82분으로 늘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강의 수심이 바다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배가 성능이 뛰어나도 쳐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 한강에 배치된 선박은 3척인데 나머지 5척은 취양식 직전에야 도착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문제 없다고 설명하지만 시험운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상교통과 다르게 수상교통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어떤 그 기상 조건 하에서의 안정성이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정식 운항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흡한 준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정부가 주는 2차 소비 쿠폰 10만 원과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요.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그 돈은 어디서 끌어오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안내인데
자세히 보면 지원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정부가 주는 소비 쿠폰과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영광군인 군민이면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약 5만 명으로 최소 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영광군은 지난 설에도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다 이제 돈이 들고 도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돌수록 아무래도 좋죠. 지역 경제가.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영광군뿐만이 아닙니다. 전북 부안군도 군민 생활 안정 명목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전남 화순군은 10만 원, 전북 고창군은 20만 원 지원금을 줍니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는 11.37%, 화순군은 13.47%에 불과합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선심을 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모두가 함께 쓰는 공유 킥보드 같은 이동장치. 타고 난 뒤 나 몰라라 아무데나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칩니다. 과연 내 거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했을까요? 현장 카메라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였을까요? 아, 여기 있네. 와. 반입금지 현수막에도 굳이 아파트 단지로 끌고 들어와 구석에 버리고 간 킥보드. 회수할 때 참고할 주차 사진에도 이렇게 장난을 쳐놨습니다. 여기저기만 있어요. 전부 킥보드가. CCTV가 있긴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학 캠퍼스는 계약한 이동장치 업체 한 곳만 지정 주차가 가능한데 다른 업체 이동장치까지 들어와 곳곳이 난장판입니다. 원래 여기다 대시는 거예요? 여기 다들 주차하길래 저도. 아, 근데 원래 는 여기 금지 아닌가요? 근데 제가 급해서 급하게 와야 돼가지고.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해도 문제입니다. 수십 대의 공유형 이동장치가 남의 집 주차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혹시 왜 여기다 옮겨두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나는 주차장 앞에 가고 여기다 많이 돼요? 한 사람이 오면은 계속 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여기 이 아주머니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이 저기 앞에다 흙 던져놓고 가버리잖아. 그 사이에 또 대고 갑니다. 여기다 왜 대셨는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반납하려고. 업체가 정한 주차구역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길 한가운데 버려놔도 시각장애인용 점자 도로를 막아도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인도를 막아도 다 정상 주차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공원 입구를 통째로 점령해도 말입니다. 도로가에 있는 거 툭 쳐서 쓰러지면 쓰러뜨린 사람도 그냥 가요. 안 치우고? 안 치우죠. 여기 다 난리예요 지금. 자율적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새로운 제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부터 견인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지자체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이동장치는 모두 견인합니다. 견인한 걸 찾으려면 업체가 한 대당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업체에서 이용자가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게끔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 비용을 다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한 이동장치처럼 일부 이용자의 버려진 양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 내가 몇 번 신고했어, 양판했어 해도 그러면은 여기 회사 와서 싣고 가. 그 다음날 또 똑같아.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원래 50억 원이었는데 이 정부가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여야 반대에 부딪혔죠. 46일간의 혼란 끝에 다시 50억 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코스피는 3,4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지금처럼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지난 7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46일 만에 없었던 일이 된 겁니다. 개미 투자자를 비롯해 시장의 반발이 뻔히 예상됨에도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연일 오르고 있던 코스피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약 4% 급락했습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과세 강화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뒤에야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뭐 장려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 주식 양도세 논란이 일단락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역대 최초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내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팔 때 관세 15%입니다. 우리는 협정을 맺지 못하면 관세 25% 불리하죠. 이 정부는 그렇더라도 확실히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 미국의 중국 관세 유예 시한인 11월까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건우 기자입니다. 미일 양국이 서명한 무역협정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의 관세는 15%로 낮아지지만 협정을 마무리하지 않은 우리는 25%가 유지됩니다. 한미일 관세 역전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4년 만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협상 마무리가 늦어질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조속한 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도 11월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쫓기듯 협상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출자 비중을 높이라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정부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균형적인 협상 결과 그리고 또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이에 정부는 미리 정한 가격에 따라 달러를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해줘야 한다고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 SPC 투자처를 정할 때 한국 동의를 받는다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심 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 감정이 편치 않아서 쉽게 양보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미 대통령 외국 기업을 환영한다면서 이 대미 투자할 때 미국인들을 훈련시켜달라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우리 국민들이 나흘 전 석방된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방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는 외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겁을 먹거나 위축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강점인 반도체와 조선업을 예로 들며 외국 기업들이 자국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들을 훈련시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전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기습 단속을 벌였을 당시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구금 사태 이후 한국과의 동맹 관계나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보장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미국 투자를 앞둔 외국 기업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어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미국은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이후 좌우 진영 간 이념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커크의 죽음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면 직장에서 해고되기까지 하는데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추모 장소에 꽃과 사진, 선물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난입하더니 물건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놀란 추모객이 남성을 끌어내 바닥에 내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체포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애리조나주에 마련된 미국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장소에 19살 소년이 난입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닷새 전 커크가 피살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우파 진영 중심으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커크를 비판하는 움직임을 색출해 응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플로리다주에선 커크 추모회에 난입한 남성이 추모객들과 다투다 최루 스프레이를 맞고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ou know, they're already under major investigation. A lot of the people that you would traditionally say are on the left. 하지만 SNS에 커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커크 추도식에는 6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 좌우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그 크기가 달걀만 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10,000번 넘는 번개가 몰아치는 등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중국 베이징 외곽 지역.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얼음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비와 함께 쏟아진 우박 덩어리들은 마치 강물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시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갑니다. 달걀만한 우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도로 위 차량 유리는 모두 깨졌고 주변 채소 가게는 우박 피해로 장사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외벽 곳곳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파여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극심한 무더위로 집 표면의 뜨거운 공기와 상층부의 찬 공기가 만나 국지성 폭우와 우박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베이징 일부 지역엔 나흘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30명이 숨졌습니다. 서남부 구이저우성에선 8시간 동안 10,000번 넘게 번개가 이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최대 400mm의 비가 쏟아져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기상이변 현상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멕시코의 한 도로에 갑자기 생긴 싱크홀이 화물 트럭을 삼켜버렸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도로에 생긴 커다란 구멍에 화물 트럭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부터 점점 기울더니 결국 땅에 처박히듯 추락합니다. 트럭 안에 있던 물건들도 우수수 쏟아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해 음료 배달 트럭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기사 등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노후된 배수 시스템이 파열돼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한 영업소.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영업소는 순식간에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놀란 남성은 깨진 유리창틀을 몸에 걸친 채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라자스탄주 외곽 지역의 한 톨게이트를 지나던 트럭 타이어가 터졌는데 그 충격이 톨게이트 사무실까지 이어진 겁니다. 일부 유리 파편이 튀었지만 직원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와 화물 트럭들이 뒤엉켜 혼잡한 도로. 그 순간 갑자기 대형 트럭이 휘청거리며 오토바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집니다. 트럭에 실린 화물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 뒤에 대기하던 승용차 쪽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트럭 전복 사고로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부서졌지만 운전자들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와 영국 싱글 차트를 K-팝 데몬 헌터스 삽입곡이 동시에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나가면 한국 인기를 정말 실감한다는데요. 이름 들으면 딱 아는 이 미국 명문대가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에 미국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뿌듯한 현장 함께 보실까요? 세계를 가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해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시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입니다. 노래 중간에 나오는 한국어 가사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릅니다. We've been learning Korean. The culture is really beautiful, with beautiful stories. 한국에 대한 관심은 미국 명문 사립대 코넬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속에 이곳 코넬대학교 한국어 초급반에는 올해 들어 역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학생들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한국어 간판과 가사를 중심으로 한글을 배웁니다. It just makes me more excited to be able to understand more of the lyrics and be able to sing it or hear the lyrics and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진지한 뉴요커도 적지 않습니다. If I learn Korean, I can also be a translator and make like connections between America and 한국, Korea. 파시픽 바다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할 때 한국 회사 같이 일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인근 K-팝 댄스 교실도 연일 수강생들로 붐빕니다. 이들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이 된 듯 삽입곡에 맞춰 춤 동작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I want to be an idol too one day. 내일 발표되는 다음 주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삽입곡 골든이 5주째 1위.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무후무한 기록을 쓰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인기가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찬밥 동지 지자체장들이네요. 네, 얼굴 자세히 보시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들이죠. 요즘 이 찬밥 신세를 너도나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타운홀 미팅에서 말 한마디 못 꺼낸 이 도지사의 서름부터 만나볼까요? 지금 와서 하면 뭐 하나 싶은데요. 좀 아쉬웠다는 여러 가지 그 현안 또 거기에 맞는 실정 좀 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그러게 여러 차례 손들었는데 발언권을 못 얻었었죠. 네, 김진태 지사의 서름은 이 사람 때문에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대통령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 도서관 얘기하면 사정상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메시지를 따로 주세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저 대통령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글쎄 아무래도 뭐 자기 당 소속에 좀 더 마음은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오늘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환 충북지사의 2년 전 오송 참사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는데요. 수사기관은 김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거죠. 김 지사는 국정조사는 정치보복이라면서 법적 책임 없다고 맞섰습니다. 주민부에 신고가 되었고 또 소방에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의 전달 체계가 그것이 도의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이다 이런 말입니다. 청주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당도 민주당이니까 좀 그렇군요. 네, 내란 특검도 이 야당 지자체장들 겨냥하고 있는데요. 개헌 때 협조해 준 것 아니냐, 여당이 공격해온 오세훈, 박형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 단체장과 지방 행정을 단합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오해로 끝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전과자가 너무 많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꺼낸 말입니다. 특히 배임죄를 콕 집으면서 억울한 전과자가 너무 많다고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기업들에게 배임죄는 검찰 손에 달렸다, 코에 골면 코걸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죠. 네, 배임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달 전 최종 무죄 받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임은 이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뜻인데요. 부정부패도 아니고 경영 판단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어 왔습니다. 글쎄요, 대통령도 뭐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전과도 있다 보니까 뭐 더 잘 알까요? 네, 아무래도 이 대장동 또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배임으로 재판받는 것만 여러 건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의 단골 소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말뿐이라는 거죠. 배임죄도 수사하고 처벌되는 문제,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옥죄는 법안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시장 질서는 지키되 과도한 규제는 풀어주는 정교한 제도로 답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연한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와 비 예보 있고요. 남부에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대부분 5에서 60mm고요. 시간당 30mm씩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밤에는 중부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중부에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남부지방의 폭염은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내일도 체감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밤사이 부산 25도로 해안가에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그리고 3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